반갑습니다. 정명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에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아직도 부족하고 더 고민하고 살아가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엄불교와의 인연은 초등 5학년 유년회부터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유년회와 학생회를 함께 보낸 선후배 모임과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둘 다 20년이 넘게 못 만나다가 40대 후반이 돼서야 다시 만나고 있는데, 선후배 모임은 교당은 다들 다니지 않지만 항상 만나면 밝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허물없이 할 수 있습니다. 동기 모임은 여전히 교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지금은 다 법호인들이 되었고, 만나면 교당 이야기, 마음 공부 이야기, 봉공활동 이야기, 참 공심이 많은 친구 모임입니다. 제가 이 모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교당을 다니던 안 다니던 어릴 적 교당 생활은 스스로 독립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사고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공통된 말들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스스로가 법회 주관에서 법회도 보고 방학 때 집집마다 다니며 노트 판매해서 학생의 기금을 직접 마련도 해보고, 일요일 새벽이면 동일역 광장에 모여 청소도 해보고 저녁엔 연불자선도 했습니다. 엄불교는 저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초석이 되었던 곳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말과 실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말이 많아지고 불평하는 말도, 쓸데없는 말도 때론 말하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마음의 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노력합니다. 밖에서 나가는 마음을 안으로 좀 모아보려고 나름 명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고도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되고 소소한 일상이 소중한 시간이 되고, 감사합니다 글귀 하나가 좀 더 긍정적이고 상생의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민하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불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선진님들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나 대종사님, 여러 선진님들이 저 같은 일반 중생들에게 평생 공부심을 놓지 말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정산종사님 법운편 15장에서도 일상일사에 육신의 안녕만 묻지 말고 마음 공부를 잘하자라고 인사해라. 이것이 수도인의 참 인사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저에게는 마음 공부를 잘 하자라는 말이, 정산종사님의 말씀은 마음 공부를 잘 하자라고 건성으로 인사만 나누지 말고 네 스스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 공부를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생활하라는 가르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참 저에게도 너무 힘듭니다. 공부가 다 힘들죠. 학위 과정에서의 공부도 좀 힘들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모르겠습니다. 박사학위를 딴다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이 고생을 하나라고 참 책상을 많이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스터디 카페 참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거의 평일은 회사 일로, 주말은 거의 매주 스터디 카페를 안 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듣고 수업하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가 여기 왔던 것 같아요. 교도님 안 계실 때 오후 늦게나 아니면 아침 일찍 와서 뒤에 있는 저 이런 상을 보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튜브 법회 영상을 보고 일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오후 늦게 아니면 토요일이라도 혼자 몰래 와서 기도 드리고 좀 뭐 헌금을 내고 이러면은 구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대종경 말씀드린 변이품 뭐 여기 39장이나 정산 종사님 법은편 15장 말씀으로 힘들 때 그때그때 좀 저를 지탱해 준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한 천하의 모든 것이 바뀌는 그 바뀌는 형세를 연마해서 거듭 공부를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일상에 매진하려고 매일매일 법문을 통해서 노력하고 그 결실을 보게 되었던 것 같다.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 잘합시다라는 법문이 참 좋았고 실천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문 또한 늘 외는 법문인데 저희가 여기 법회를 보기 전에 상시훈련법, 상시응용 주의사항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교당에 와서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예항시 주의사항 6조를 말하는데 이거 뭐 수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반복했던 말인데 오늘도 반복했는데 역시 마음은 좀 안 잡아지더라고요. 오늘 강연을 하는데도 역시 좀 힘들구나. 이게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저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나 어려운 일을 부여받았을 때 한순간도 정신을 놓지 말고 그 일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하고 좀 본인 실력을 답답해하고 끝없이 배우라.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해석만 했습니다. 실천은 잘 못하고요. 이게 저희 이제 대종경 수행품 24장을 보면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한 제자가 여쭙기를 저는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이를 당하여서는 잘 치사하고 이를 지낸 뒤는 대조하고 공부하고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능숙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말씀과 원음방송에서 어떤 선진님께서 했던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은 좀 어떠냐? 그 사람은 일을 잘하냐? 저한테도 이런 레퍼런스 책이 많이 오거든요. 누가 스카웃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은 누구누구는 좀 어떠냐? 이럴 때 저는 첫 번째 하는 말이 난 그 사람이랑 일을 잘 안 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일을 해봐야 된다. 우리 여기서 뭐 법회 보고 뭐 하는 거는 뭐 동호회하고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그거는 뭐 좋은 말만 하죠. 우리도 뭐 하고. 근데 그 사람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일을 해보고 옆에서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민첩한지, 추진력이 있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협력을 잘 하는지, 참을성이 있는지, 인간관계가 좋은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냥 술 먹고 이렇게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동호회 만나는 거 아니면 이웃으로 만나고 이런 거에서는 그 사람이 좀 드러나지 않는다고. 좀 어려운 일을 좀 당해봐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종경 수행품 말씀을 보고 좀 뜨끔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진 않는지, 나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지라고 좀 많이 좀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겪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저도 뭐 거의 한 2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직장 일이 다 어렵겠지만 이 기술의 습득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저희 밑에 애들은 좀 어떻게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생활이 일상이 되다 보니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제 주변 동료나 저희 회사 분들은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희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런 약간 보직장들, 리더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간 이론상같이 저희가 항상 리마인드 하는 게 회사 일을 할 때 3초, 3분, 3시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톡이나 메신저 답변은 3초 안에, 메일 회신은 3분 내로, 업무 지시를 액션 아이템을 부여받으면 3시간 내에 완료할 걸. 이게 거의 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도 예외 없이. 제가 주말에 회사에 메신저를 놓칠까봐 요 스마트워치 요거 요 사우나에 한번 차고 간 적이 있어요. 요 사우나에서도 방수가 되더라고요.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사우나 탕 안에 들어가도 목욕탕 사물함에 진동이 울리면 바로 울리게끔 하더라고. 근데 메신저가 거의 1초에 한 번씩 울려요. 메일은 하루에 한 500통 정도 오고요. 그 메일을 다 읽어보고 회신해야 되고, 회의는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한 9시, 8시부터 한 저녁 7시, 8시까지 회의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해요. 옆에 동료들은. 제 옆에 보직장 동료들은 거의 기계처럼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은 조직에서 저는 낙오자가 되는. 그래서 자존감이 좀 파트장을 할 때 많이 처음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좀, 이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좀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한 1시간 헬스하고 나면 숨이 헐떡헐떡 되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동료들도 컴퓨터를 보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더라고요. 그만큼 가쁜 거예요. 가만히 일을 하는데도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그렇게 다들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계속 보았던 아마 대종경이 수행품 24장. 내 생활에 반조하고 일이 오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이 오면 취사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일을 하고 난 뒤에 대조해서 지나고 나면 반조하고 앞으로의 일을 응용하고 해야 되는데 늘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버펫 때나 유튜브 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뒤에 이런 상을 보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 좀 그 한 주일 일이 좀 정리가 되고 다음 주에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좀 이렇게 좀 적게 되더라고요. 여기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버펫을 볼 때 제 요게 이제 포켓 다이어리입니다. 포켓 다이어리에서 교무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은 오롯이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또 회사 일 걱정한다고 다음 주에 할 일 이렇게 적고 하여튼 좀 머리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 스스로 법회가 아니더라도 교당은 좀 가끔 와서 헌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겨우겨우 아마 일을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 교무님이나 여기 이제 선진님들의 말씀이 또 인상적인 게 원불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원불교인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어디에서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원불교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 맡은 일을 반드시 되게 하는 사람, 잘한다는 건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의미에서는.
그리고 투정도 안 해야 돼요.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주어진 기간 내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원불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일단 일을 잘한다기보다 미리 연말을 하는데 좀 짜증을 많이 내죠. 집에서 불안감,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죠.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 도반인 은주교도도 좀 걱정 많이 하는 거는 좀 짜증 좀 그만 내라고 저한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짜증을 많이 낸다지만 좋은 말로 하면은 짜증을 내는 것도 뭐 미리 연마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공부인지 나쁜 공부인지 모르겠어요. 이 짜증 내는 건 미리 연마하는 거다. 그리고 항상 가까운 사람한테만 좀 짜증을 냅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동력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감정도, 힘든 감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응용의 형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만 키우고 쓸데없는 곳에 힘을 쓰는 게 아닌지 스스로 계속 문답을 하고 반조를 해보고자 합니다. 꼭 힘들 때는 저희가 뭐 대종경이나 그다음에 원불교 교전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공부심이 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평소에 수행을 하고 일상적으로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그런 수행력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 또한 뭐 많이 수도 없이 좀 되새겼던 본문인데,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예, 이것도 뭐 진짜 수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자력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 첫 장을 보면, 수행품 첫 장을 보면은 대종사님이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우게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는 것이니 대체로 날로 한 번씩 대조를 하고 세밀하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다.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사람의 마음을 지극히 미묘하니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말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 반조해라. 이게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법회전의 일상수행의 요법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마음을 차리고 다잡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난 이거 지금 강연 이 원고를 보느라고 이거 했는지도 오늘 몰랐습니다. 역시 또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도 교당에서 입으로만 내뱉고 또 일상으로 가서 수행을 할 때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조하고 끝없이 챙기고 계속 마음을 챙기고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 역시 수행심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력이라는 이 두 글자가 아마 좀 가장 힘든 것 같은데요. 수행품 제 첫 번째 말인 자력은, 자력이라는 가르침은 자력이 있으면 전 다 되는 것 같아요. 자력이 있으면은 일단 무시받지를 않습니다, 남한테. 그러니까 자력이 있으면은 남한테 빚질 일도 없고요. 자력이 있으면 차별받을 일도 없습니다. 자력이 있으면 대우를 받고, 자력이 있으면 내가 뭘 개척할 수 있고, 안 좋은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력이 없으면 일단 비굴해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자꾸 남한테 의지하게 되고요. 그 빚쟁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력이 있는 게 내가 일을 잘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되죠. 내가 건강해야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지 내가 떳떳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베풀 수 있죠. 베푸는 게 뭐 가족이나 이런 거, 직장에서도 베풀 수 있으려면 자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력이 많으면 약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빨리 퇴근도 이게 안 하고 힘들어하는 아랫사람 신입사원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도 저도 조금 뭐 여기 있는 교훈들보다는 좀 아직 그래 청춘이지만 한 해 한 해 올라갈수록 직장에서 야근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자력이 없으니 그냥 저도 한 7시, 8시 되면 시계 보고 빨리 퇴근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밑에 신입사원들이 좀 힘들어해요. 이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근데 내가 이제 몸이 힘드니 그냥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자꾸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야, 그냥 그 일, 네가 이거 알아서 내일까지 보고서 만들어내.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꼰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안 되려고 저도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좀 일을 하면서 모터 중에 하나가 제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는 좀 두려웠어요. 항상 밑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존경할까? 존경 안 하겠죠. 뭐 일단 이게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시킬 수밖에 없고 밑에는 이렇게 잘 해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랫사람이 보기에 제가 이름 모르고 그냥 뭐 무지개 잡는 소리를 하는 그런 좀 윗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법전에는 좀 제가 아직 공부심이 약해서 못 찾아봤지만 일을 하면은 항상 플레인 코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직책이 뭐고 직위가 뭐든 상관이 없다. 신입사원이 하든 뭐가 하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해결한다. 아니면은 내가 바톤 터치한다. 넌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 이 일에서 손을 떼라. 이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제 제 선배님이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네. 그러려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 내가 자력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멋있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코치로 하고 경기를 할 때 작전 지시를 하는데 우리 팀이 좀 뒤진다. 그럼 제가 운동복을 입고 제가 그냥 야구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9회 말 초아웃 만루에 홈런을 친다. 아니면 후반전 추가 타임에 내가 멋지게 골을 넣는다. 그게 리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려고 부단히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좀 교감이 되어야 되겠다. 타력 생활을 체력 생활로 바꾸자. 매일매일 그냥 실천을 하자라고. 그래서 내가 약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부단히 공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니 그냥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주말에 나와서라도 좀 아랫사람 일을 도와주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저는 좀 안암교당에서 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헌금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니 또 바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역경이 있을 때마다 법회 시작을 알리는 이 일상 수행의 요법, 상시훈련법의 낭독의 의미와 참뜻을 다시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여러 선진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죠. 누구라도 우리 법대로만 실천하면은 마음의 불안과 경계가 고요해질 수 있고 뭐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이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계가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해서 못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오늘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그 회보에 보면 뭐 올해부터인가 유무념 일상법인가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나의 뭐 유무념법 해서 법명을 쓰고 하는 거. 그거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뭐 그거 하나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적어보자. 적어보고 새기고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좀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경계는 뭐 하루에도 막 수도 없이 막 이렇게 막 파도처럼 몰아치고 그럴 때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막 이제 경계를 풀고 하는데, 요 안암 회보에 있는 일념 지지 유무념 내용을 월화수목금 상시 확인해서 작은 것이지만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도록 공부심을 한번 다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암교당을 다닌 지도 뭐 적지 않은 시간인데, 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뒤에 있는 법신불 인원상을 보면서 기도를 드리고 항상 큰 위력을 주시고 마음의 안식처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반성을 하자면 너무 개인적인 것만 하지 않았나. 저를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공부인이라면은 우리 공동체도 걱정하고 나라도 걱정하고 뭐 이래 사회도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제가 교당에 수행을 해서 좀 수행을 했던 것보다 그 수행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던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번뇌나 괴로움이 몰려올 때도 법 동지님들과 교무님들의 타력 생활 속에서 뭐 원만무사하게 지낼 수 있음을 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좀 더 자력을 키워서 좀 보이지 않는 분들, 뭐 또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좀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번 좀 다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